안녕하세요. 나의 날개입니다. 오늘은 핸들 포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핸들 포스트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습니다. 이 핸들 포스트라는 것은 다운류의 자전거에 설치되어 있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전거를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헤드 튜브와 포크를 연결해주는 기둥 같은 부품을 핸들 포스트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스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품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핸들 포스트가 접이식 미니벨로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미니벨로의 피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세하게 이 핸들 포스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다운 자전거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포스트가 왜 피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요, 자, 이 다운 스피드 P8 그 튜닝 모델입니다. 그 중에 이제 피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효탑 튜브라고 합니다. 유효탑. 그러니까 유효탑이라는 것은 안장의 중앙부터 이 핸들 포스트 앞까지, 핸들바 쪽 중앙까지 이걸 유효탑 튜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효탑에 따라서 이 피팅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로드나 이런 MTB를 떠나서 이제 미니벨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운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국내 한국형 모델이 아닙니다. 미국형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디자인을 할 때 이제 국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동양인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효 탑 튜브가 좀 꽤 긴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장부터 핸들 포스트 중심부까지가 상당히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은 일반적인 다운 20인치 자전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유효 탑 튜브가 조금은 먼 편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작은 사람, 특히 150대, 160대 초반 이런 분들에게는 이 약간 핸들바까지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핸들 포스트의 각도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자전거들을 보면, 자, 이 MTB를 한번 볼까요? 자, 헤드 튜브 쪽하고 헤드 튜브하고 이 포크가 거의 일직선상에 이렇게 위치하고요. 그리고 스템도 그 헤드 튜브 이 포크의 그 선상에서 일직선상에 위치해서 이렇게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피팅은 이 스템의 길이로 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다운 자전거의 경우는 그것을 결정하는 게 이제 이 핸들 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 유효탑 튜브를 좀 멀게 하기 위해서 이 포크에서 보시면 핸들 포스트가 각도가 있어서 바깥으로 꺾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니 스프린트나 일반적인 그 자전거들 보면 이 포크의 스티어러 튜브가 길어서 그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스템을 달아서 길이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운류의 자전거들은, 접이식 자전거들은 이 접이식 폴딩에 염두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 포크 스티어러 튜브의 길이가 여기서 끝나게 되죠. 여기서 끝나서 이쪽에서 대왕 볼트로 연결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접힐 수가 있게 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포크 스티어러 튜브가 길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 핸들 포스트 자체로 어느 정도 각도를 줘서 길이를 조정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키 작은 사람의 기준에서 본다면 좀 아쉽게도 이 다운류의 핸들 포스트는 각도가 기본적으로 바깥으로 꺾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게 바깥으로 꺾여 있다고 얘기하지만 자전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 보세요, 이 각도가 꺾인 게 아니라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지면과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각도가 있다고 보기가 쉽진 않은데, 일반적인 자전거를 보면 포크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포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2도 정도가 꺾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상태에는 이제 신장이 좀 큰 분들한테 좀 맞춰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170 이상이 돼야 다운류의 20인치 자전거들을 편하게 탈 수가 있거든요. 자, 핸들 포스트의 각도를 지면을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포크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각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가령 이제 지금 이 다운의 기본 핸들 포스트, 우리가 12도라고 부르는 기본 핸들 포스트는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0도입니다. 0도. 그렇죠? 이 지면과 일직선상에 있죠. 그렇지만 포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2도의 각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자전거를 기준으로 보면, 자,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인 자전거들은 그 지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포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운 자전거의 경우도 포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스티어러 튜브가 쭉 일직선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제 피팅에 있어서 좀 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키가 작은 분들은 다양한 튜닝을 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전거처럼 이 0도, 그러니까 이 핸들 포스트의 각도를 포크를 기준으로 해서 0도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핸들 포스트가 이 각도를 유지한다면 다른 자전거처럼 앞쪽에 스템을 달아서 얼마든지 그 길이를 조정하고 피팅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처럼 드랍바 세팅이나 브롬바 세팅할 때도 그게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실제로 그런 형태로 나온 다운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가령 다운 스피드 프로 TT 2010년형 같은 경우, 그리고 애니버서리 레플리카의 모델의 경우 0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포크와 일직선상에 위치해서 가변 스템을 통해서 피팅을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이 핸들 포스트의 각도 부분은 플랫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장이 어느 정도 170 중반에서 180대에 가는 분들은 실제로 12도짜리 핸들 포스트를 가지고 드랍바나 브롬바 튜닝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균 신장은 170대, 160 후반에서 170 초중반 되는 분들이 미니벨로를 타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피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핸들포스트 각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운에서는 0도짜리 핸들포스트가 출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롬바 튜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프린트 등의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구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핸들포스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주문 제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중국이나 이런 알리 쪽에서 찾아서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핸들포스트를 구하기도 했는데요. 10년형 TT 핸들포스트나 애니버서리 핸들포스트 같은 경우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튜닝할 수 있는 핸들포스트이긴 한데 거의 구하기가 요즘에는 거의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오마이벨로에서 제작을 의뢰해서 새롭게 주문된 이 0도 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드렸고, 그리고 조언을 많이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0도짜리 햄포를 제작을 했습니다. 의외로 수요가 많습니다. 0도짜리 핸들포스트가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면에 수평하게 세워놔도, 어느 각도에서 세워놔도 이제 각도가 없습니다. 0도짜리 햄프는. 그렇죠? 딱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헤드 튜브의 각도가 12도가 되기 때문에 이쪽 이렇게 12도로 눕히면 포크랑 거의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그 포지션이 되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높이 조정 방식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2V 방식으로 제작이 됐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가변 스템을 쉽게 달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좀 더 강력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2V 방식을 채택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높이 조정 핸들 포스트가 필요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드랍바 튜닝 할 경우에는 굳이 그냥 고정형 일자형 핸들 포스트가 좀 더 깔끔하고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작 단가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범용으로 쓰는 핸들 포스트를 기준으로 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변 스템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기 위해서 이렇게 빼고요. 상부를 이렇게 교체를 할 수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T형 상부입니다. T형을 마찬가지로 교체해서 가변 스템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0도짜리 핸들 포스트가 자, 이쪽에 달린다면 자, 이 각도가 나오게 되겠죠. 자, 보이나요? 자, 헤드 튜브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포크랑 일직선상에 놓이는 각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변 스템을 달게 되면 자, 이 각도에서 여기에 가변 스템을 달면 사실상 이 지금 드랍바 세팅하고 거의 똑같은 피팅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 QR 형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QR 형태에 바로 드랍바를 달았잖아요. 보통 이제 가변 스템을 달아서 드랍바를 체결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 키가 17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 딱 맞는 피팅을 위해서 이렇게 해둔 거고요. 가령 여기다 가변 스템을 달아서 앞으로 더 뺀다면 저한테는 타기 힘든 자전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0도 앰프를 적용해서 가변 스템을 달아서 지금과 똑같은 피팅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신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0도 각도의 핸들 포스트가 유용한 점이라면, 예로 들어서요, 지금 이렇게 은온 14인치 같은 경우, 비록 14인치 모델이지만 보시면 각도가 12도짜리 핸들 포스트가 기본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탑 튜브는 의외로 면편이에요. 그러니까 차대는 짧지만 유효 탑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키가 작은 여성분들이나 또 초중학생들이 타기에는 좀 큰 자전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0도짜리 햄퍼를 달아주게 되면 그 부분이 약간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피팅만으로 본다면 작은 여성이나 아이들도 탈 수 있는 자전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크랭크 암의 길이가 너무 길면 아이들이 타기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쪽의 유효탑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탈 수 있는 자전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분들, 그리고 어린이나 유아들용으로 활용하기도 어느 정도 적당한 핸들 포스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다운 모델 X 레플리카 2호기의 경우에 지금 이 12도 핸들 포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2V 방식이라 이쪽이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대왕 볼트 방식이 아닌 일반 컴프레션 볼트를 끼워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대왕 볼트 방식으로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피팅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멋스러움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바깥으로 꺾이는 각도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각도에서 가변 스템을 달아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세팅은 이 0도짜리 햄퍼로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 세팅된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12도짜리일 때랑 0도짜리에다 가변 스템을 달았을 때랑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쪽이 0도짜리 햄퍼고요. 뒤쪽이 12도짜리 일반적인 각도의 햄퍼입니다. 수평선상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각도의 비교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다운의 경우 다운 스피드 8코 순정형 핸들 포스트가 12도보다 조금 적은 6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6도 각도가 있고요. 그리고 다운 스피드 프로 TT나 10년식 TT의 경우 한 3, 4도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각도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헤드 튜브의 각도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 스피드 P8의 경우 헤드 튜브가 각도를 보시면 약간 좀 서 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 헤드 튜브 각도가 조금 더 누워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헤드 튜브 각도에 따라서도 핸들 포스트의 각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똑같은 12도 햄포를 달아도 헤드 튜브의 각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2도짜리 핸들 포스트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QR 방식이기 때문에 다행히 QR만 풀러도 이제 이쪽 드랍바 쪽은 다 풀지 않아도 바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조금 올려놓고 어휴, 프론트 트랙이 있으니까 편하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핸들 포스트 교체하는 방법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쪽 뭉치 쪽 육각 볼트를 먼저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지금 대왕 볼트 방식이 아니죠. 이런 형태로 체결을 했었습니다. 이 나사산 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결이 좀 잘 되긴 했는데요.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컴프레션 볼트를 사용한 이유는 이제 2볼트 방식의 햄포기 때문에 대왕 볼트의 깊이가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시로 한번 사용을 이 컴프레션 볼트를 이용해서 체결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체결 방법은 정확하게 좀 잘 체결이 되고 안정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형태로, 일반적인 다운의 형태로 이렇게 체결을 해주려고 합니다. 20인치 451 알루 포크의 대왕 볼트는 M24를 사용합니다. 16인치 알루 포크 같은 경우에는 M23을 또 사용하기도 해서 규격에 맞는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겨있나? 바깥 폴딩 햄포죠. 이렇게
바깥으로 접힌 형태가 됩니다. 아무래도 다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 대왕볼트 방식의 결합이 가장 튼튼한 것 같아요. 예. 나사산으로 단단하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 대왕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템캡 볼트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꽉 조여주는 것보다는 조향이 잘 될 정도로 유격이 없으면서 조향이 잘 될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게 이 볼트 6mm 뭉치 쪽 볼트로 꽉 조여주게 되죠. 자, 이렇게 각도를 한번 보시면 거의 포크하고 핸드포가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는 가변 스템을 달아주겠습니다. 일반적인 다운의 가변 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디 있죠? 이렇게 생겨서 달아주려면 완전히 다 풀어야 되거든요. 드랍바를 다 풀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토리 가변 스템을 이용해서 달아주려고 합니다. 사토리 가변 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볼트가 완전히 분리형이기 때문에 바로 드랍바를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볼트가 안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형태로 체결을 해주겠습니다. 영도 M4로 작업이 완료된 다운 스피드 프로 헤어라인 가공 커스텀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죠. 자, 12도 각도일 때랑 좀 느낌이 조금 다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각도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